네, 이번 시간에는요, 별의 에너지 원과 내부 구조로서 별의 마무리 단계가 진행됩니다. 별의 에너지 원과 내부 구조는 일단은 우리가 이미 다뤄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단원이에요. 들어가 보자. 별의 에너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 원시별 아직 주계열성이 되기 전이지만 이 원시별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돼. 중력 수축 에너지 너무 중요하죠. 왜냐? 진짜로 별이 된 주계열성부터는 얘네들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거야. 그래서 밑에 잠깐 보면요.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요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원시별의 에너지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원시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랬어. 왜냐?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 이렇게 끌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감소한 만큼 다른 에너지들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일부는 복사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원시별도 빛이 나요. 하지만 스스로 얘네들이 핵융합하면서 빛을 내는 건 아니지. 나머지는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씁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 우리는 진짜 별 1000만 켈빈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요것도 잘 기억하시고 중력 수축 에너지 이렇게 나와있지 얘들아. 성간물질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 같은 말 위에랑 같은 의미죠. 그랬는데 성운이 수축하는 것부터 계속 중력 수축 에너지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에너지 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놓칠 수 있는 게 요 두 번째예요. 별 진짜로 탄생한 주기활성부터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시별에서 마치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수록 계속해서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부와 주변을 좀 구분해서 보라고 했지. 그래서 중심에서는 계속 중력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시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림 보시고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한 크기를 계산하는 문제는 가끔 의미적인 거 나올 수 있어요. 반지름이 R0 더 먼저이기 때문에 성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시별로 될 때요. 당연히 중력 수축에 의한 거니까 R은 작아졌어. 그래서 R0가 이렇게 R보다 훨씬 큰 상황. 이런 거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환되는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델타 E로 표현하고요. 만유인력 상수와 별의 질량, 즉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감소한 반지름의 상관관계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R-R0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R 값만 보면은 얘가 훨씬 크죠? 그래서 얘를 무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상황, 요거를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요것만 이해하면 괜찮아요. 주계열성은 진짜 별이 됐다라고 했지. 주계열성의 에너지 1이라고 해서요. 핵융합을 처음 하는 건 가장 가벼운, 가장 질량이 작은 수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을 시작한다. 너무 중요한 건 온도.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요렇게 상승했을 때부터 우리는 드디어 원시 떼고 별이 되었죠. 그치? 주결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핵융합 반응을 좀 자세하게 볼 건데 핵융합 반응에서 일단은 수소뿐만 아니라 몇 개의 원소가 몇 개로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 주의 깊게 보세요. 핵융합을 하면은 밑에 그림 나와 있지. 양성자 H라고 표현하고요. 양성자는 이렇게 P라는 약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포지티브의 약자로 P를 써서 4개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소로.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화학에서 핵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랑 달리 그냥 핵이지만 이렇게 중성 원자처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핵이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을 하면서 헬륨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건데 그럴 때 줄어드는 질량이 있대요. 0.7%.
그치? 0.7%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아래에서 진짜로 결손 비율도 구해 볼 거지만 수치적으로 기억하세요. 질량이 감소해요. 왜냐? 발생하는 에너지가 적정하면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질량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얘는 너무나 큰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다라는 거 종종 들어봤지?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합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 값이 계산되는데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만큼 질량은 감소했고 이런 상관관계가 연결되는 거야.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한 번 더 또 알아야 되는 건 반응 일어나기 전 상황. 얘네들 수소핵이자 양 전하를 띠는 양성자라고 했죠. 즉 전하의 종류가 모두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전기적 반발력, 청력을 받고 있어. 그런데 얘네가 융합을 한다? 이상하지 얘들아? 가만히 있는데 융합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 전하도 아니고 같은 전하끼리 융합 절대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얘네 반발력을 이길 만큼의 에너지를 우리가 열로서, 온도로서 이렇게 주어줘야 돼. 외부에서 에너지 주지 않으면 절대로 융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단형으로 그렸었지. 핵 융합할 수 있는 온도가 이렇게 점핑되듯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예요. 오케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결손된 질량만큼에 비례할 거고 그 다음에 빛의 속도 상수, 광속이라고 표현한 C제곱배에 또 비례할 겁니다. 그거를 좀 계산해 보자. 반응전은요. 양성자 1개의 질량 곱하기 4개가 되겠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반응하니까요. 그렇게 나온 값 기억으로 선생님 뒀어요. 그리고 질량 차이는 이 밑에 있는 반응 후의 질량 요거 측정합니다. 따라서 기억 마이너스 니은 요게 델타 M이 되겠지. 오케이. 이때요. 핵에서 전환된 에너지로 우리는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C제곱이 이제 곱해지는 거야. 따라서 지금 결손된 질량 델타 M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C값, 광속에 해당하는 상수값 줄 겁니다. 이런 상황. 됐습니까? 그래서 전환된 에너지가요. 이렇게 줄로써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질량의 결손 비율로만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태양으로 그 예가 나오는데요. 이거 계산을 선생님 11-4승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까? 그렇다기보다 얘네의 의미를 알아서 수명을 구하는 과정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질량 결손 비율이 0.7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구한 거냐면 일단 반응전 4개의 수소의 질량 분의 반응전 마이너스 후 즉 이게요 델타 M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원래 값 분의 결손된 질량 이것을 비율로 나타낸 게 결손 비율입니다. 실제 수치는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됐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기호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기억분의 기억 마이너스 니은 이게 디귿이 되는 상황, 델타 M이 되는 상황. 그러면 이거를 태양으로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태양은 총 질량이 2 곱하기 10의 30 제곱승인데 이때 수소가 모두 다 핵융합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계열승에서 이렇게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 주변부의 핵융합 안 해. 정확히는 못하지. 그렇지만 수소는 존재하잖아요. 즉, 요 중심에 있는 핵융합 가능한 수소만 얘기할 때 대략 10%라고 합니다. 따라서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방출할 수 있는 우리가 총 에너지를 계산할 때 먼저 요 델타 M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전체 태양의 질량 여기 대부분이 다 수소기 때문에 요 수소가 10%만 반응한다. 핵융합한다. 그리고 결손 비율이 7%였지. 이렇게 0.7% 대입을 하면
요만큼의 계산값만 우리가 봤을 때 의미가 델타 M이다. 감소된 질량이다. 결손된 질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광속 제곱을 곱해준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태양이 모두 수소 핵융합을 할 때 총 에너지 양을 우리가 구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태양의 수명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현재 태양 광도 그걸로 나눠줍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걸 계산한가 세크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몇 년에 해당하는지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몇 년으로 바꿔줍니다. 시간 개념, 수명의 개념이 나오겠지. 따라서 계산한 게요. 100억 년에 해당하는 수명을 태양은 가지고 있고 현재 약 절반 정도의 수소 핵융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 실제 계산하는 걸 낸다기보다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수소핵 융합 반응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주계열성이고요.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한다. 요거를 잘 연결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드는 과정이 갈립니다. 왜 갈립니까? 중심부 온도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중심부 온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또 질량 때문이야. 오케이. 따라서 PP 반응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요. 양성자끼리 직접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CNO 탄소, 질소, 산소의 이러한 순환 반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준이 되는 온도는요. 1800만 켈빈이에요. 1800만 켈빈 이하인 별, 1800만 켈빈 이상인 별. 그럴 때 질량은 태양의 2배보다 작은 별, 태양의 2배 이상인 별 이렇게 나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주의해야 하는 거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우세하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즉 PP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CNO 반응이 1도 안 일어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 CNO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PP 반응이 1도 안 일어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좀 더 우세하다. 그거는 이따 반응식 끝나고 밑에 그래프에서 확인시켜 줄게요.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양전자 좀 낯설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이 플러스로 표시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감마선, 중성, 미자 이렇게 나와 있지. 실제 반응하는 입자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오케이? 전체 반응식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거고 반응 과정 보고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쓸 수 있어야 돼요. 양성자가 이렇게 만나는 거고 화살표를 받는 쪽이 생성물이지. 화살표 받아서 융합 판단 표시고 생성물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반응. 그런데 중요한 입자만 남기고 나머지 뺄게요. 그러면 여기 반응에서 얘네 빼고 내가 써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중수소를 만듭니다. 그러면 중수소가 만들어진 거랑 이렇게 수소가 하나 더 들어가지? 그럼 밑에다. 중수소 그리고 수소. 그래서 얘가요. 질량수가 3인 이렇게 헬륨을 만들어요. 그런데 얘를 좀 간단하게 쓰겠다라는 거야. 알짜 반응의 개념인데 얘들아. 그러면은 얘네를요. 더해줍니다. 중복되는 게 이렇게 지워지고 3개의 수소와 양성자와 3의 질량을 가지는 헬륨 얘를 만드는 과정으로 조금 간소화돼요. 그렇게 해서 위에 반응에서 이렇게 한 개를 만들었는데 밑에 반응에서 똑같이 질량수 3인 헬륨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내가 곱하기 1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래에 똑같은 반응까지 계산이 되면 6개의 수소가 질량수 3인 헬륨을 2개 만들었지. 오케이? 그래서 요 과정을요. 얘네를 합치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할게요. 2개의 헬륨 질량수 3짜리가요. 3개의 생성물을 만듭니다. 최종 생성물 질량수 4짜리 헬륨과 2개의 양성자로.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 이제 최종 더해주면 지워지지. 그리고 얘는 6개인데 2개를 또 방출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양성자가 질량수 4의 헬륨을 만든다. 요렇게 써머리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 요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원자번호를 쓰고 여기는 원소 기호를 쓰고 원자번호 쓸 때 얘가 같은 게 양성자수. 그리고 여기 질량수. 질량수는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됐지? 간단하게 쓰는 법 아셔야 돼요. 그리고 CNO 순환에서는요, 일단 4개의 수소 원자액이 1개가 되는 결과는 같아, 얘들아. 하지만 과정에서요, 탄소, 질소, 산소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생성되느냐, 생성물이냐,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촉매 역할 체크. 촉매 역할은 도와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도와주고 얘네들은 반응물도 생성물도 아닌 거야. 됐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같아지고 차이점은 뭔지 볼게요. 일단 얘는 순환 사이클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얘뿐입니다. 선생님 탄소도 만들었잖아요. 얘는 다시 반응물로 시작될 거야. 요렇게. 그래서 시작이요. 얘 탄소가 양성자랑 결합하는 충돌하는 상황. 오케이? 과정들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내가 바로 더해버릴게. 바로 지울게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오케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됐습니까? 마지막. 그리고 나서 탄소는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요.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R자 반응 누가 들어갔니? 4개의 양성자. 그래서 4개의 양성자가 질량수 4짜리 헬륨을 만든다. 요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봐라. 결과는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같죠? 하지만 얘가 지금 PP, 얘가 CNO. 하지만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PP 반응에서는 6개가 사실 들어갔고 2개가 방출돼서 그래서 4개, 1개가 된 거고 여기에서는요 중간에 탄소지수 산소가 아주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얘만 이렇게 남은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밑으로 가면 별 중심부 온도에 따른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할 건데요. 기준은 1800만 켈빈이라고 했습니다. 요 기준 온도에서요. 우리는 PP 반응과 CNO 반응이 거의 같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질량 태양의 2배 정도인 별이에요. 그런데 질량이 태양 2배 이하와 이상, 온도 1800 이하와 이상 이런 상황이거든. 이쪽에서 우세한 거 PP 반응. 이쪽 1800만 켈빈 이상에서는 CNO 순환 반응. 따라서 얘는요. 질량이 작기 때문에 1800만 켈빈 이하지. 그러니까 PP 반응 우세. 질량이 크기 때문에 1800만 켈빈 이상이죠. 그래서 CNO 순환 반응이 우세. 오케이? 태양은요. 표면이 5800에서 표면이 약 6000 켈빈인 거고 훨씬 낮아진 거고 태양의 핵 중심부 온도는요 1500만 켈빈입니다. 그래서 얘는 1800만 켈빈보다 낮은 쪽 요쪽이지 태양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PP 반응이 우세. 하지만 CNO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세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3페이지 드디어 거성으로 진화합니다. 거성들도 핵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하지만 수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죠. 걔네들을 다 다루진 않고요. 우리가 헬륨 정도만 추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헬륨은 남은 이후 중심핵이 중력 수축, 요거 중요하다 그랬지. 핵융합 가능 온도로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1억 켈빈이 된다면 그때부터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여기서 중요한 결과는 3개의 헬륨액이 1개의 탄소핵으로 바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정을 좀 합쳐볼게요. 얘네들을 이렇게 합치면 지금 헬륨 2개가 이렇게 반응해서 결과 베릴륨 만듭니다. 근데 얘가 너무 불안정해. 그래서 거의 다시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중간에 얘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헬륨이랑 만나게 되면요. 얘네들이 3개의 헬륨 들어간 거고 반응물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탄소가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이 돼요. 그래서 3개와 1개. 오케이? 최종 결과. 결등탄소다 이런 것들 혹시 생략돼서 바로 그냥 얘라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잘 보십시오.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은 일단 헬륨의 핵융합 정도만 일어나면 적색 거성이지 질량이 나름 작은 애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걔 말고도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질량이 훨씬 크면서 규소 핵융합에 의해서 철까지 만들 겁니다. 초거성. 적색 거성과 그래서 초거성은 완전 다른 질량의 별의 진화 과정을 거치죠. 질량이 큰 별들은 중심부 온도가 더더더더 상승하다가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럼 그게 왜 가능한가? 요거 소설로도 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준 아까 철까지 만든다는 거. 핵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의 내부라고 해요. 별 내부의 최종 생성물은 그래서 철입니다. 오케이? 요거 지난 시간에도 표 있었지. 원자량이 큰 원자일수록 핵융합할 때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 왜일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반발력이 일어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핵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걔네들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원자량이 큰 원자들일수록 반발력 더 커져요. 더 세게 밀어낸단 말이야. 즉 원자량이 클수록 전기적 반발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걔네의 반발을 이기고 융합시키려면 더 큰 온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술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별의 내부 구조요. 별의 내부 구조도 우리가 다 다뤘어요. 정력학 평형이다. 이거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내부 구조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전달 방식 이렇게 하면은 수업 마무리 될 거예요. 정력학 평형 힘이 대등해서 평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내부 압력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융합이 가능해지죠. 그랬을 때 기체의 중심과 바깥쪽에 압력 차이가 생겨. 그러다가 팽창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압력차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P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고 중심 쪽으로 수축하려는 힘 이거는 성원부터 계속 있잖아. 그치? 중력. 그래서 얘는 힘 F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네가 평형을 이루면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안 바뀌는 그게 주계열성이다.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죠. 그치? 압력차에 의한 힘 P, F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크기는 일정, 힘으로 얘기하면 평형 상태. 그런데 원시별 또는 다른 진화하는 별들의 대부분의 중심부는 어떠냐면 P보다 F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수축. 그럼 반대로 P가 더 큰 부분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팽창하는 거야. 이거는 딱 한 단계라기보다는 주변부에서는 많이 이런 경향을 나타내죠. 오케이. 별의 내부 구조가 조금 달라지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들 중심부 영역과
표면으로 전달하는 부분에서 온도 차이, 요거 때문에 요 내부 구조가 좀 달라지는데요. 에너지 전달 방식이요. 주로 복사와 대류의 형태로 별은 전달을 해요. 왜냐면 전도, 대류, 복사가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전도는 주로 고체 상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체들을 더 많이 머금고 있는 요 별 내부에서는 대류나 복사 형태로 전달된다. 오케이.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대류, 우리가 많이 배워왔거든요. 대류는 온도 차이가 존재해야 돼. 왜냐? 온도 차에 의한 밀도 차이가 있을 때 그럴 때 대류를 잘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마그마에서도 얘기했고 멘트 대류할 때 그리고 기압 차이를 얘기했던 우리가 기압과 날씨라든지 해수라든지 계속 달아왔던 거야. 그쵸? 온도가 낮으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강하려 하고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상승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수직 운동을 하는 대류가 일어나요. 오케이? 주계성의 내부 구조. 여기서 보면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과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떤 게 핵에서 복사를 하고 핵에서 대류를 하는가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 중심핵 일단 중요합니다. 왜 복사핵과 대류핵으로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중심핵은 일단 질량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복사핵에서는 PP 반응으로 수소를 융합시키고 중심부는 대류핵이다 라고 했을 때 CNO 순환 반응에 의해서 수소를 융합시켜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왜 나왔느냐? 중요해요. 중심핵의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얘네들 별 자체 질량이 작으니까 얘네가 상승할 수 있는 온도 크지가 않아. 오케이? 따라서 온도 편차가 작아요. 원래로부터 수축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온도에 한계가 있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복사가 우세. 하지만 질량이 좀 더 크지 얘들아. 그러면 중심부에서 시작됐을 때의 1000만 켈빈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온도 차이가 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핵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요. 오케이? 그래서 대류. 그러면 그 다음은 둘 다 복사층인데 이 복사층 중심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요 복사 형태로 전달되면서 이렇게 대류층이 또 나오는 질량 작은 별까지의 열 전달 방법이에요. 그런데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왜 대류층이 추가되느냐? 별 표면에 오타가 났네요. 표면에 가까워짐에 따라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대류에 의해서 전달하는 온도 편차가 커져서 요게 대류가 유리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좀 오답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중심부와 주변부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게 아니야. 얘 거의 겉부분 여기에서만 온도 차이가 좀 크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 얘는 복사층으로 끝납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복사에 의해서 전달되면 요거는 그냥 끝나. 근데 복사에 의해서 전달될 때 얘네들 주변 표면 온도는 당연히 얘도 낮아져요. 즉 온도의 차이 중심부에서 주변부까지 얘기하면은 얘가 훨씬 큰 거야. 오케이? 요거는 표면에서만 얘기한 거다. 요걸 조심하세요. 온도 차이와 내부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깊이에 따라 온도 변화가 크면 대류 유리합니다. 작으면 복사가 유리해요. 오케이.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거든. 여기에서는 온도 변화율이 커져. 그래서 얘만 본 거야. 표면만. 그랬을 때 대류하는 층이 생깁니다. 질량이 큰 주결성의 중심부에서는요. 핵이 대류한다 라고 했지. CNO 순환 반응을 하면 얘네들 온도 변화에 민감하면서 또 높은 온도까지 이렇게 중심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핵에서 대류 잘합니다. 그리고 표면과의
온도 차이도 더 크고요. 오케이? 마무리. 주계열성 단계 이후에 별의 내부 구조 이렇게 나와 있죠. 주결성 단계 이후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핵은 헬륨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 그 핵은 중력 수축할 겁니다. 그럼 더 뜨거워지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얘네들 바깥쪽에 있는 수소, 그래서 수소각 이렇게 표현했지. 핵융합을 못 하다가 드디어 얘네들이 시작을 하는 거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는 끝난단 말이에요.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 끝나.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 짓지 않으면 이게 끝났다고 했다가 왜 다시 한다고 했다가 선생님 강조했어요. 수소층 또는 수소각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별의 내부 압력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 얘네들 수소각의 연소에 의해서 P가 다시 커진단 말이야. 오케이? 바깥쪽 팽창하면서 거성이 됩니다. 반지름 증가, 표면 온도 감소. 그래서 노란 색깔, 적색 쪽에 거성. 오케이. 질량이 크면 초거성.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별 마지막 단계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보면 핵 자체가 무슨 원소로 되어 있는가? 탄소, 산소다. 그러면은 질량 작은 거. 태양 정도인 별. 철이다. 그러면은 질량이 큰 거. 태양보다 훨씬 큰 별. 오케이. 따라서 얘네들 탄소, 산소 기점으로 주변에 헬륨, 수소까지 있고요. 철을 기점으로 그 전에 융합했던 황과 규소, 그리고 그 다음 층은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리고 탄소, 산소, 헬륨, 수소 이런 식으로 얘가 왔다리 갔다리 되어 있지만 얘네들 중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무거운에서 가벼운 녀석으로 이렇게 원소가 층을 이루고 있는 모습 요거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철은 융합 안 한다. 오케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여기에서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왜 핵의 내부에서 만들 수 없는가? 왜 철까지만 만드는가? 이러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지난 시험 수업들들 요것들 다 총망라해서 이제 드디어 별이 끝났습니다. 별이 끝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 외계행성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문제들도 많고 해서요. 우리가 테스트 잘 보면서 진행할 거니까 복습 잘 하시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